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경북 김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은석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상 성장률이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거의 3%대에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2018년 3, 4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1, 4분기, 2, 4분기에 2.8% 정도 가던 게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4분기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특히 보시면은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요. 요거는 지금 2017년 3, 4분기 이후에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뚝 떨어져서 지금 금년 2, 4분기, 3, 4분기는 마이너스로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정자본 형성이 어려울 테고 그다음에 생산이나 재고나 나중에 수출에까지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증감률도 최근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금 계속 6개월 이상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에서는 처음에 3% 했던 게 2.9에서 다시 2.7로, 그 다음에 IMF에서도 2.8로 줄였고, OECD가 2.7, 정부에서는 여전히 2.9라고 하는 성장률을 지금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 보시면 다른 연구기관들의 여정처나 KDI, LG, 현대 전부 2.7, 2.8 그리고 해외에서는 특히 2.7, 2.6까지 전망하는 기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2.8%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소나 LG는 2.6, 2.5 정도까지 굉장히 낮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생산과 소비, 고용, 설비 투자 모두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부총리님 이 경제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은 아까도 몇몇 의원님이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IMF, OECD에서 전부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년 내년 성장을 한 0.2%포인트 내외로 전부 하향 전망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정부는 예측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소연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성장을 경제 운영 방향을 낼 때 외에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에 2.9% 달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거시 지표가 나름대로 크게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시간 내에 고용을 포함해 이런 문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기조를 상당히 바꿔가지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부총리 말씀하셨지만 대외 여건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어디로 갈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이 촉발시키는 보호무역주의가 혹시라도 덮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수출인데 수출마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도체나 이런 데 의존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도
과연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후발 국가들에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그런 걸 제외했을 때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는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생산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만 봤을 때는 이미 이게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게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국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우리가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쳤는데 향후에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세계 경제 여건을 생각하면 내년 이후에도 이게 우리 경제가 쉽게 풀리리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경제 정책의 어떤 기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악화가 될 건가 이걸 걱정하는 전문가들하고 국민들이 많단 말이죠.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조선이나 자동차 쪽 같은 주력 제조 쪽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과 또 고용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하지 못했던 기업 구조 조정을 이런 분야에 있어서 했다는 것도 조금 같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대외 리스크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잘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문제라든지 또 기업에 있어서 기업과 시장의 기살리기 저는 기업의 3대 리스크로 고용과 규제와 감독 이 3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용 면에 있어서의 또 이 규제 면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규제 개혁 또 감독에 있어서의 기업이 기살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으로써 적어도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또는 중반 정도까지 우리 시장과 기업의 기살리기에 내년도 경제 운영에 큰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총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이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의원님 시간 쓰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짧게 한번 말씀. 의원님도 정부에 재정을 오래 하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질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부가 마치 지금 예산안을 내면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한다고 이렇게 혹시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중에 10조가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간접 지원이고 또 10조가 고용 안정성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 나오게 하는 재정 운영과 정책을 펴는 거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가는 길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특히 일자리 만드는 데도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이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된 것이지 앞에 민간과 시장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재정만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일부 지금 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대한민국에 현재 쌓여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라든지 불평등, 불공정을 운운하면서 이 모든 적폐가 시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과연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기만 한 것인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50년간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물론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단 말이죠. 그걸 조금 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근본 철학을 거꾸로 가져가 가지고 시장이 마치 모든 문제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또 이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하는 전문가들이나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그 말씀에 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략돼서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의 원리와 시장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큰 축에서 정부가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습니까? 시장을 존중하되 다만 시장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개입을 하는 그 정도의 차이 문제거든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경제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 또는 그런 경제력 집중이 심지어는 정책 또는 정치 의사결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것에 대한 시정 이런 거 하나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양극화나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할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가 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정부는 당사자의 역할도 하지만 심판자의 역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판의 역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너무 깊이 인발부해가지고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억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소득 분배하고 양극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31만 명 정도가 평균 취업자 수가 증가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10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아시다시피 7월, 8월에는 1만 명이 안 되다가 9월 달에 4만 5천 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으로 나왔죠. 근데 보시면 분기별로 보면 3, 4분기에 17,000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업률 보시면요. 실업률 자체가 지금 60대도 늘어나고 있고요. 3, 40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 40대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3, 40대의 실업률도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자 수 자체에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23만 명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 이상의 3, 40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지난 한 1년 이상 계속해서 3, 40대의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느냐, 3, 40대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쪽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요. 고용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가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성 그런 자리가 많고요. 특히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재정지원 일자리 중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전체 고용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거고 고용 여건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작년에 32만 명, 금년 상반기에 14만 명 하다가 지난 3, 4분기에 이제 10,000명 이하로 2달, 그다음에 9월 달에 4만 5천 기록을 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고용의 양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고용의 질로 얘기를 하면은 상용직이 늘어났다든지 또는 고보 가입자가 늘어났다든지로 봐서 일부 고용의 질이 늘어났다고 하는 분석도 가능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 분석을 봤을 적에 3, 40대가 주로 종사하는 쪽에 있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들, 특히 최저임금 민간 업종들과 일부 계층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면밀히 분토를 하고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적인 면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면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이 재정뿐만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과 시장의 기살리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하려는 마인드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숫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시장과 기업의 기살리기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하는 마인드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결국은 조금 긴 시계로 봐서 일자리 늘어나게끔 하는 그 같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업 기살리는 게 꼭 필요하죠. 경제 마인드 필요하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덩치가 경제 규모가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아마 그 전체 한 12배 정도 많을 겁니다. GDP 규모가 큰데 그 미국의 성장률이 2.9, 3.0을 가는데 우리는 지금 2.7, 2.6도 지금 버거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기업가들을 제대로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영향받은 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세제라든지 법인세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공정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관련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규제를 대폭 완화를 시켜줘야 기업가들이 진짜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인들이 기살리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투자도 일어나는 거고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10월 24일인가요? 그 혁신 성장과 이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역점을 놓던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개혁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공유 경제라든지 아마도 이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이제 국회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입법 사항이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규제 혁신을 할 수 있다면 시장에 메시지가 갈 겁니다. 또 지난번 대책에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왔던 민간 투자를 좀 푸는 것들도 저희가 그 1단계를 일단 넣습니다. 또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고용 쪽에서 애로 사항도 저희가 대책을 넣습니다. 탄력 근로자 같은 게 대표적인 예지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비롯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에서 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업가의 길을 살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말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금방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준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일단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개인들도 제대로 활동해서 경제 행위를 통해서 투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난 뒤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도에서 거쳐야 경제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가 정신 살리고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소득 분배, 계층 이동 단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앞에 방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분들은 그냥 놔둬도 될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디까지 정부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과 또 시장의 수용성 있는 정책들 가지고 하느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가 애매할 겁니다. 정부도 그런 점에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장 근무라든지 기업 활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된다. 또는 전체적으로 템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이 전문가들도 나오고 여기저기 국민들이 그런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존경하는 김현권 의원님